송영길에 대한 역대급 내부 폭로가 또 터졌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박지원에게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취지의 쓰레기 같은 막말을 했다는 논란도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당대표 후보인 김보미에게까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고함을 치며 윽박질렀다는 내부 폭로가 나온 겁니다. 두 사건에는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송영길 자신의 잘못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박지원에게 과격한 말을 한 것도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렸기 때문이고, 김보미에게 고함을 친 것도 자신이 억울하고 섭섭했기 때문이랍니다. 상대가 어떤 모욕을 느꼈는지, 공개된 자리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정치 생명을 거론하는 말을 듣고 어떤 위협을 느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송영길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분노만 사정이 있고 상대의 상처는 그저 감당해야 할 부작용인가 봅니다. 비판을 받으면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화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사과를 요구받으면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왔는지부터 꺼냅니다. 공정을 물었더니 공로를 내세우고, 막말을 지적했더니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함을 문제 삼았더니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감정에는 놀라울 만큼 무감각하고 자신의 감정만 세상의 중심에 놓는 정치. 저는 이것을 송영길식 소시오패스 정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피해자이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언제나 다른 곳에 있습니다. 대체 송영길 후보에게 사과란 무엇입니까? 자신보다 어린 정치인은 존중할 동료가 아니라 호통쳐도 되는 아랫사람입니까? 그리고 왜 송영길의 모든 해명에서는 항상 송영길의 잘못만 감쪽같이 사라지는 걸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송영길이 박지원 최고위원을 향한 막말 논란에 어떻게 해명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1987년생 박지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청년 정치인 박지원 의원에게 우리 후보님께서 너 정치 생명 못 끊겠냐? 라는 발언을 하셨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지금 보도도 되고 있고. 저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데. 저희가 이제 대표실에 회의하러 갔을 때 송영길 대표가 있었고 거기서 뭐 이런저런 큰 소리를 치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건 있을 수 없거든요. 후보가 최고위원 회의장에 난입해서 큰 소리를 치고, 그 과정에 또 박지원 최고가 아주 조용하게 그래도 그 말씀은 좀 과하셨습니다라고 살짝 항의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뭐 들은 얘기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정치 생명 끊으려고 하는데 네 정치 생명 못 끊겠냐, 이렇게 큰 소리 치셨습니다. 그 자리는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요건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굉장히 많이 실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인이 말하지 않는 걸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후배 정치인 박지원에 대한 애정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피선거권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당원 가입은 1년 그리고 당비는 6개월 이상 낸 자에 한해서 피선거권이 있는데, 우리 좀 제가 직접 설명드릴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는 아시다시피 제가 무죄 판결을 2월 13일 날 받아가지고 올해 2월 20일 날 복당이 됐을 때 정청래 당대표께서 모든 페널티를 없애고 복당을 시킨다. 그래서 제가 복당이 됐잖아요. 전 너무 울분이 끌어올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검찰을 욕하고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해서 특검까지 하겠다는 분들이 제가 출마한다고 말한 지 언제입니까? 그러면 중앙당에서 이 규정이 문제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왜 나보다 몰랐냐 그러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정청래 대표는 알았습니까? 정청래 대표도 몰랐잖아요.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각자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좀 우리 후보님 박지원 의원에게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 박지원 의원에게 했던 그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배경은 이제 저희가 지금 들었고, 좀 발언은 좀 너무 과격한 것 아닌가. 제가요 그렇게 했으면 제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검찰의 공소장에 도장을 찍어주는 민주당에 내가 다시 들어왔다는 것인가? 그런 감정적인 거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아니 그 본인하고도 다 그 이후에 양해를 했고 그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고 감사합니다, 서로 수고했습니다라고 됐어요. 근데 삼자가 말한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욱이 물은 것은 간단합니다.
박지원 최고위원에게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취지의 말을 정말 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의 답변은 정말 기괴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이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사과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을 했다면 잘못이었다. 후배 정치인에게 미안하다.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었고 자신은 억울했으며 당시 감정이 얼마나 격했겠느냐고 길게 설명했습니다. 막말을 해명해야 할 자리에서 막말이 나올 만큼 화가 났다는 사실만 억울한 듯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사자와 이미 양해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정말 하지 않은 말이라면 무엇을 양해했다는 겁니까? 발언은 밝히고 싶지 않고 사과도 하고 싶지 않지만 상대와 정리됐다는 결론만 당원들에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이 사건 이외에도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인간 송영길이라는 사람의 해명에는 항상 결정적인 한 칸이 비어 있습니다. 규정을 몰랐던 것은 중앙당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후보 자격 문제가 생긴 것은 관료적으로 자신을 배제하려 했기 때문이며 후배에게 과격한 말을 한 것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언제나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한 사람은 송영길 후보 본인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입은 남이 대신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화가 날 이유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날 이유가 있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정치 생명을 거론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김보미 당대표 후보가 직접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보미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 의회 의장과 의원들, 의회 사무처 직원들까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앞서 선거가 진행되는 도중 특정 후보의 사정에 맞춰 출마 자격에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냐고 쓴 페이스북 글에 대해 송영길 후보가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고함을 치며 윽박질렀다는 겁니다. 김보미 후보는 따로 전화로 이야기하자고 요청했지만 호통은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후보의 입장문에 따르면 송영길 후보는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검찰개혁을 외치다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네가 나를 도와준 것이 있느냐. 기가 막힙니다. 절차의 정당성을 묻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느냐고 호통을 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한 훈장을 달아도 그 훈장이 당원 당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감옥에 다녀왔다고 후배에게 고함칠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송영길은 서로 다른 문제를 의도적으로 섞고 있다고 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두 사건에서 드러난 공통점입니다. 박지원 최고위원에게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렸으니 감정이 격할 수밖에 없었고 주장하고 김보미 후보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큰 정치인인지 알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송영길은 자기 본인의 감정에는 언제나 거대한 서사가 있습니다. 억울한 구속, 검찰개혁의 희생, 오랜 정치 경력, 자신의 정치 생명. 그런데 상대방의 감정은 놀라울 정도로 가볍게 취급됩니다. 정치 생명을 거론하는 말을 들은 박지원 최고위원의 충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고함을 들은 김보미 후보의 수치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는 역사이고 자신이 남긴 상처는 격렬한 논쟁 과정의 작은 해프닝입니다. 자신의 분노는 이해받아야 하고 상대의 모욕감은 그저 감당해야 할 부작용입니까? 자신의 감정은 공적인 명분으로 확대하면서 타인의 감정은 사적인 예민함으로 축소하는 사람. 자신이 무례한 것은 소신이고 상대가 항의하는 것은 버릇없음. 자신이 무례한 것은 소신이고 상대가 항의하는 것은 버릇없음이 됩니다. 자신이 목소리를 높이면 절박함이고 후배가 원칙을 말하면 배은망덕. 특히 김보미에게 했다는 내가 나를 도와준 것이 있느냐는 말은 송영길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당대표 후보끼리 동등하게 토론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는 큰 정치를 해온 선배이고 너는 나를 도왔어야 하는 후배라는 위계가 먼저 깔려 있는 것이죠. 자신이 고생했기 때문에 예외가 필요하고 자신이 억울하기 때문에 거친 말도 이해받아야 하며 자신이 선배이기 때문에 후배의 비판은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모든 문장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를 이렇게 만든 상황이 잘못했다. 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것도 남 탓. 후보 자격 논란이 생긴 것도 남 탓. 막말이 나온 것도 남 탓. 공개적으로 고함을 친 것도 상대가 자신을 섭섭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송영길의 이야기에는 언제나 가해자가 따로 존재합니다. 검찰, 중앙당, 규정을 따지는 최고위원, 공정을 요구하는 청년 후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상하게도 송영길 본인만 항상 책임에서 빠져나갑니다. 송영길은 자신의 잘못이 존재하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먼저 잘했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섭섭하게 만들면 고함을 쳐도 되고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리면 타인의 정치 생명을 거론해도 되며 자신이 억울하면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윤석열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정치적 노선과 삶이 모두 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권위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은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조직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하고 절차를 지적하는 사람을 배신자로 받아들이며 잘못을 묻으면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부터 설명하는 모습. 사과해야 할 순간에는 외부의 적을 창작하고 자신이 화를 낸 것은 정당한 분노이고 상대가 항의하면 감히 자신에게 대든 일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스탠스. 제가 말한 소시오패스적 정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정치인의 크기는 얼마나 큰 목소리를 내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 앞에서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정치인의 진짜 용기는 적을 향해 소리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어린 사람 앞에서도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끝내 하지 못한다면 송영길 후보가 지켜온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존심이었고 그가 쌓아온 것은 경륜이 아니라 오래된 권위였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억울함만 길게 설명하면서 타인에게 준 상처에는 침묵하는 사람을 과연 민주적인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